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8월 28일 1시 보건부 브리핑 내용입니다. 신규 확진 사례는 12건으로 5명은 오클랜드 지역 감염과 연관되어 있으며 7명은 해외 격리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오클랜드 지역 감염 신규 확진자 5명 중 4명은 마운트 로스킬 교회 미니 클러스터와 연관되어 총 12명이 미니 클러스터에서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활성 확진 사례는 130건이고 코비드-19 총 확진 사례는 1363건입니다. 11명이 병원 입원 중이고 3명이 ICU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11,010건의 검사가 시행되어 총 누적 검사 수는 73만 330건입니다. 그란트 로버슨 재무부 장관은 8월 31일 월요일 오클랜드가 레벨 2로 낮춰지지만 지난번 레벨 2는 신규 확진자 발생 없이 진행됐으나 이번 오클랜드 레벨 2의 경우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중에 실시되므로 더욱 신중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따라서 실내 모임은 10명으로 제한되고 탕의 장례식은 50명으로 제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월요일부터 바를 포함한 비즈니스가 영업을 재개하며 도서관을 비롯한 공공시설도 문을 엽니다. 로버슨 재무부 장관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클랜드는 코비드-19 레벨 2로 경계 수준이 낮춰집니다. 어제 마운트 로스킬 교회에서 시작된 미니 클러스터로 8명이 양성자로 확진됐으며 예배와 결혼식으로 바이러스에 400명 정도가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 관계자들은 오클랜드 사회 전파 발생과 이번 미니 클러스터 사이의 연관성을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레벨 2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마스크 착용 가이드라인에서는 12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스크 또는 입과 코를 가리도록 규정됐으며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 적용됩니다.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마스크를 차용하지 않으면 즉석에서 $300 벌금 또는 재판을 통해 $1,000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당국은 역학 추적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란트 로버슨 재무부 장관은 현재 오클랜드 레벨 3 단계 4일 연장에 따른 임금 보조금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기업이 22주 동안 임금 보조금 지원을 받았으며 이 지원은 대부분 제한이 거의 없었던 레벨 2와 레벨 1에서도 계속됐다고 말했습니다. 재무부는 새로운 코비드-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2주간의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주당 $5억, 총 $10억 달하는 경제 타격을 입었다고 추정했습니다. 임금 보조금은 연장된 2주 동안 지원됐지만 제신다 아던 총리는 늘어난 4일에 대해서는 임금 보조금 연장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접개국 부부는 경보단계 연장으로 인해 약 10%의 사업체가 문을 닫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로버슨 재무부 장관은 정부가 3월부터 유동성 자금 대출과 세금 변경과 같은 정책을 통해 기업에 많은 지원을 제공했다며 임금 보조금 지원 연장은 하지 않을 것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캔서 소사이어티 기금 마련을 위해 애슐리 블룸폴드 보건국장과 식사를 경매로 올린 트레이드미에서 최고 금액을 제시한 사람과 그의 6 동행인들로 결정됐습니다. 어젯밤 국회의사당 내 식당에서 웰링턴의 최고급 식당 중의 하나인 로건 브라운 음식을 애슐리 블룸필드 박사와 즐길 수 있는 채리티 경매에서 $13,550에 낙찰됐습니다. 캔서 소사이어티는 매년 오클랜드 거리에서 일주일 동안 데포딜 데이 모금 행사를 벌였지만 금요일은 오늘로 모금 행사의 마지막 날이 되는 금년도 행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캔서 소사이어티 관계자는 블룸필드 보건국장의 후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블룸필드 박사도 좋은 의도의 행사에 즐겁게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캔서 소사이어티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모든 뉴질랜드 자선단체들은 모금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찾고 있으나 지난해와 비교해 최소 30% 이상의 기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편을 잃고 해밀턴의 격리시설을 자녀들과 함께 탈출해 남편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여성에게 14일에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37세의 여성과 18살 딸은 어제 오후 오클랜드 법정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두 여성과 17세와 12세 두 미성년자는 지난 7월 20일 호주 브리스번으로부터 도착해 해밀턴 타라파의 디스팅트 호텔에서 격리시설에 묵으면서 24일 갑자기 사망한 남편의 탕의 장례식에 참석하자 탈출했습니다.
이 일가족은 코비드-19 공중보건대응법 2020 위반으로 판결을 받았으나 12세 미성년자는 제외됐습니다. 재판부는 갑작스런 남편의 사망으로 정황을 바르게 판단할 수 없었던 점과 당시 음성 검사 결과를 믿고 탈출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격리시설에서 10일째 양성 반응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일반 시민들과 그녀의 가족들에게 충격과 반감을 일으켰다고 이와 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코비드-19 Public Health Response Act 2020에서는 최고 6개월의 징역형 또는 4,000달러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컨슈머 엔젯은 보험회사들이 수백만 달러를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비드-19 락다운으로 인해 사람들이 집에 갇혀 있는 동안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클레임을 보험회사들이 지불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보험회사들은 고객들에게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인 서든크로스는 보험료로 5천만 달러를 돌려줬고 AA보험은 약 1,950만 달러, 타워 인슈런스는 약 720만 달러, MAS는 170만 달러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컨슈머 엔젯의 제시카 윌슨 선임연구원은 기업들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엔젯X가 나흘째 기능을 멈추고 있습니다. 엔젯X 웹사이트는 증권시장이 개장할 시점에서 나흘째도 정상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소는 또 다른 사이버 공격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엔젯X는 앞서 사이버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자체 IT 시스템을 강화한 후 오늘 정상적으로 개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엔젯X는 해외 사이버 공격에 의해 지난 3일 동안 거래를 단축해야만 했습니다. 엔젯X는 이러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안국을 포함한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업체인 스파크와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크라이스처치 대참사의 범인이 오클랜드에 도착했습니다. 29세 브런튼 타런트는 어제 크라이스처치 재판에서 뉴질랜드에서는 처음으로 사면 없는 종신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크라이스처치 알 누아 모스크 사원과 리누드 이슬라믹 센터에서 무차별 총격해 51명의 살인과 40명의 살인 미수 혐의 그리고 테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크라이스처치에서 재판이 끝나고 범인은 특별 공군기편으로 어젯밤 오클랜드에 도착 곧바로 파레파레모 형무소로 이송돼 그곳에서 그의 삶을 사면 없는 종신형으로 지내게 됩니다. 통상 일정 기간 동안 복역을 한 후 범인의 국적 국가로 인도되지만 제신다 아던 총리와 호주의 스콧 머리슨 총리는 이 범인의 인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 없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85원 83전, 한국에서 보낼 때 793원 68전, 한국에서 받을 때 777원 98전입니다.